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에 강한 추천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다육이기도 하고 참 강한 생명력 때문에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는 홍포도입니다. 홍포도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다육이고요. 예전부터 유행을 했고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신품종도 좋지만 이렇게 올드한 품종들을 더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색감이 은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즘 나오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색감이 아주 화려해서 처음에는 보기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질린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질린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의 비슷비슷해져 가는 얼굴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은은한 색감, 모양이 화려하지 않는 다육이를 더 좋아한다,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처음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품종 다육이보다는 좀 검증이 된 다육이들, 여름에 좀 강한 다육이들 위주로 키웠으면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강한 다육이, 질리지 않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특히 홍포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아주 화려한 다육이고요. 잎은 화려하지 않지만 색감이 아주 화려한 다육이기 때문에 오래 키우고 싶은 분들, 그리고 여름에 강한 식물을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홍포도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고요. 이 홍포도 같은 경우는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지만 약간 딱 굳힌다 그래야 되나요? 단단한 얼굴, 동글동글한 얼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강한 햇살에서 키우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홍포도 잎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길쭉하게 이렇게 올라왔죠. 원래는 이렇게 작은 얼굴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해야 되는데 이렇게 길쭉해진 거는 분갈이를 하면서 제가 자리를 잡게 만들기 위해서 음지에 놓았다가 햇살로 옮기면서 이렇게 발생을 한 부분입니다. 뿌리가 잠들어 있다가 한 번에 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길쭉길쭉한 얼굴을 만들어 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성은 없고요.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품종은 아닙니다. 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 방울복랑입니다. 이 방울복랑 같은 경우도 참 예쁜 품종이고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햇살에 아주 강한,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햇살에 약한데 이 방울복랑은 햇살에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키우기가 아주 좋은 품종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나무처럼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도 하고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정말 한 6, 7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지만 한 6, 7년 이상은 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육이를 6, 7년 이상 키운다라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 관리, 물 관리만 어느 정도 해준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고, 단 이 햇살에 약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시간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래 키우고 싶은 다육이가 있다 그러면 햇살에 강한 다육이, 여름에 강한 다육이를 위주로 키우는 게 좋고요.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외로 관리하기가 수월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방울복랑이나 이 홍포도 같은 경우는 제가 물을 거의 14일, 15일, 14일에서 17일 간격으로 물을 주는데도 그렇게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처음 나온 다육이보다 성장한 힘이 똑같다 그러면 뭐 묵은 다육이 위주로 구입해서 키우겠지만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 묵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변화의 재미가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매력적인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여름에 강한 다육이, 햇살에 강한 다육이 위주로 키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다육이는 페리도트입니다. 이 페리도트 같은 경우도 햇살에 아주 강한 다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대에서 키우기가 아주 좋은 품종이고요.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춘맨과 아주 유사합니다. 춘맨과 비슷하지만 단풍색이 좀 다르고요. 이 춘맹은 이렇게 잎이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러면 이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잎이 약간 좀 길쭉하고 평평한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키우는 그런 특징은
춘맹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리도트나 춘맹 같은 경우도 햇살에 아주 강하고 여름에 아주 강한 다육이, 화상을 잘 입지 않는 다육이기 때문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래 키우고 싶은 다육이를 고른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품종도 괜찮은 품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햇살에 강한 다육이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품종은 아닙니다. 물을 좋아하는 품종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키우면서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데도 잎이 단단하고 잎이 하엽이 많이 지지 않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여름에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립톱스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 품종인데요. 이 립톱스 같은 경우도 여름에 아주 강한 품종들입니다. 그리고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힘든 여름을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는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기온이 높아지면서 닭이가 죽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립토스를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립토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듬으로 이렇게 심었는데, 이 닭이 립토스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듬 심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품종마다 물을 좋아하는지 물을 싫어하는지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과도하게 줄 경우 물음병으로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듬 심기보다는 이 독립적으로 심어주는 게 좋고요.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탈피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번식을 하는데, 이렇게 탈피를 하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군생으로 만들기가 쉬운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요.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오래 키울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 여름에 키우기가 아주 좋은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탈피를 할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탈피를 했을 때는 물을 줘도 되는데, 잎이 덮고 있을 때 약간 탈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때는 물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을 주면 이 구엽, 이 안쪽에서 나오는 잎이 이 기존의 잎을 뚫지 못해서 그 안쪽에서 그냥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립토스 같은 경우는 꼭 이 정도 탈피를 했을 때 물을 줘야지만 건강하게 새로운 잎이 새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다육이는 레티지아입니다. 레티지아 철화 같은 경우도 참 여름에 강한 다육이, 뜨거운 햇살에 강한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매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다육이고요. 정말 꼭 키워봐야 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레티지아 같은 경우도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다육이고, 바람지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다육이, 실내에서 키우기가 아주 좋은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풍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햇살이 필요로 하겠지만, 단풍보다 이 싱그러움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실내에서 키우기에도 아주 적당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은 저 같은 경우는 14일마다 물을 준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백로 같은 경우도 참 예쁜 그런 다육인데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키우지는 않더라고요. 이 백로가 키우면 참 예쁜 다육인데 왜 안 키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줄기가 가늘어서 분갈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 한번 할 때 줄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줄기 같은 경우는 뿌리가 또 잘 내리기 때문에 그 크게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이 그냥 꽂아두면 바로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지는 식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 백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꽃이 참 예쁜 그런 품종인데 소형종으로 자라기 때문에 이 꽃이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꽃이 피면 볼만한 그런 다육이, 그리고 여름에 강하기 때문에 그냥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둔다면 가을까지 뽀얀 백분을 이렇게 보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름에 강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엽이 많이 지지 않는 다육이들이 대부분 여름에 강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약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 물을 주는데도 잎이 하엽이 많이 져간다 그러면 그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높아진 온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다육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온이 높아집니다. 기온이 높아질 때는 다육이들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버티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는 다육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 둘 이렇게 줄기 상태와 뿌리 상태 그리고 잎 상태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주는데도 잎이 말라간다 그러면 그 다육이는 뿌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바로 빠르게 치료를 해줘야 이 죽을 수 있는 다육이도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